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탁의 장유리나입니다. 코로나19 또 2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시장에서는 SK바이오팜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데요. 여기에 더불어 중국 소비주들도 재환등을 또 시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재료가 풍성한데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7월 말 기업 실적이 공개된 이후 조정기를 완만하게 거칠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가온 이번 시즌, 이 실적 시즌이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 그 중간을 쉬어가는 때로 무게성을 조금 더 둬야 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흐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감 찬스 나이스탁, 여러분의 고민 해결 창구 크게 열어놓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또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즘 괜찮은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선별적으로 저희가 공략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홍프로 3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관련한 이야기,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들 많이 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종목 상담 그리고 또 공략주도 함께 드리니까요. 이 일석이조의 찬스, 더블 찬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홍광표 프로님 나오셨습니다. 홍 프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코스피 지수 횡보를 했고 오늘도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추가 상승은 과연 언제 나올지 이런 이야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현 시장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사실 되게 난해한 시장입니다. 얘기하는 게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긴 한데 지금 미국 시장이 사실 지금 최대 그 코로나19 인원수가 나왔는데 문제는 사망자가 그렇게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저번에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확산 속도는 느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활동 재개 중단 가능성을 주시하고는 있지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서 아마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한 것 같고요.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바뀔 건데 전환되는 시점을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삼성전자 잠정 발표가 7월 7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거로 예상하니까 이 점은 꼭 체크 포인트로 기억하시고요. 국내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상승에도 지금 박스권 흐름이니까 종목별로 대응하셔야지 무조건 코스피가 올라간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2150이 돌파가 된다면 2200까지 가겠지만 지금 계속 박스권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백신 개발 기대감과 오늘 기사가 나온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재봉쇄 우려감이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시장을 좀 관망도 하시지만 좀 괜찮은 실적주들은 좀 분할로 대응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2126인데요. 잠깐 보시면 되게 답답합니다. 지수 자체가 위로는 2150, 밑으로는 2100, 그리고 잠깐 이탈한 부분이 있는데 돌파되면 어찌됐든 간에 상단이 2200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탈하면 그냥 지금 현재 제가 선 거놓은 대로 2050선, 그다음에 2000선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있는지가 지금 거의 이탈된 구간을 빼면 6월 16일부터니까 지금 2주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지치는 시장이긴 한데 종목별 장세는 크게 부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종목을 체크하시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차분한 마음이 또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또 7월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전후로 이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 염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개별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또 종목,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나요? 첫 번째 종목은 젊은 분들이 워낙 좋아하는 트와이스가 있는 JYP 엔터입니다. 홍 프로님도 개인적으로 저는 트와이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중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엔터 업계 중에서 팬덤 안정성이 있고 또 팬클럽 회비나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그런 기타 매출이 상승세에 있고요. 또 하나는 트와이스 최근에 이제 뮤비가 13연속 1억 뷰를 달성했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기도 좋고 그리고 새로운 그 걸그룹 니쥬라는 걸그룹이 각종 차트에서 거의 화제성으로 상위권에 계속 돼 있어서 입증이 되고 있고 코로나19로 부진하지만 지금 계속 엊그저께부터 나온 얘기가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조금 있고 그래서 엔터도 그쪽에 발을 얹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현재 구간이 6% 상승한 22,950원인데요. 분봉을 잠깐 보시면은 상승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지지 구간이 22,500원 정도면은 크게 무리 없는 구간이고요. 위로 상승했을 때 1차 목표가는
제가 윗 상단을 잡기는 하는데 25,000원대는 25,000원대 이상을 목표가를 잡는데요. 지금 중요 구간은 현재 시점에서 24,000원이 돌파되면 위에 장기 입형 이상이 25,000원 그리고 26,000원 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상승세로 접어든 만큼 살짝 조정기로 오면 크게 공략하는 데 무리는 없으시고요. 하단에 25,500원 깨지면 조금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YG에서는 또 블랙핑크가 신곡 뮤비 조회수가 정말 엄청났는데요. 이번에 JYP 엔터에서는 새로운 걸그룹 니쥬가 데뷔를 하자마자 화제송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소녀시대 또 데뷔 때랑 좀 비슷한 청순한 이미지이기도 하더라고요. 또 얼마나 팬덤층이 강해질지 주가도 지금 이에 반응하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또 눈여겨볼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프로님? 오늘은 눈여겨볼 종목은 아니고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SK 바이오팜은 아니고 일단 지주사인 SK입니다. 이유가 제가 어제 상담할 때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상장하면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맞습니다. 생길 거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행히도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로 주가 상승세는 좋았으나 최근까지 금일 바이오팜 상장으로 사실 재료가 소멸된 겁니다. 그래서 급 조정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실적 급감으로 지주사인 SK도 향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거로 예상이 되고요. SK 바이오팜 상장으로 인하여 재료 소멸도 있지만 주가 조정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지금 금일 제가 들어올 때보다 조금 더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분봉을 보시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금일 시초가 상단으로 갔을 때가 고가가 지금 308,500원인데요. 직전 고점 자리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6월 23일 상단을 찍고 그대로 그냥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하단에 찍지 말아야 될 자리 다 건드립니다. 28만 원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계속 나온다면 26만 원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 막판에 반등해서 28만 5천 원까지 올라간다면 또 상승세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음봉 거래량 실리는 걸 봐서는 상승은 좀 어려워 보이니까 지금 이슈 자체가 워낙 SK 바이오팜 그러니까 신약 생산하고 지금 라이센스하는 쪽 회사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이건 신약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슈는 지속될 것 같으니까 SK 보유자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장 전부터 굉장히 뜨거웠던 SK 바이오팜 오늘 상장하자 잭팟을 또 터뜨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홍 프로님. SK 바이오팜 상한가 기록했는데 앞으로도 좀 계속 이러한 흐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사실 상한가 간 종목을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상한가 물량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5천만 원 넣었을 때 두세 주밖에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약에 대한 갈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 투자자들이 워낙 기다리고 있던 올해 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 느끼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 상승은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이 그림이 어느 정도 유지될지는 봐야 되는데 오늘 좋은 현상이 뭐냐면 4일 동안 지금 바이오가 계속 빠졌습니다. 사실 자약 바이오가. 근데 SK 바이오팜 지금 상장하면서 일정 부분 반등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그래서 바이오 쪽을 얘기를 드리면서 3분기 이후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SK 바이오팜이 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려 있다는 게 상장 부분이 뉴스가 있었으니까 향후에 바이오팜하고 다른 이제 신약이나 임상 들어간 회사들이 부분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팜은 계속 상한가라서 얘기해 드릴 게 없고요. 추가 상장은 당연히 나올 것 같고 나머지 이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티움바이오나 그런 것도 관련주긴 한데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시기가 다시 솔솔 나는 거니까 종목별로 한번 뉴스나 이슈들을 체크하시면서 전체 시장을 좀 크게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추가적인 또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의 의견을 주셨고요. 뭐 향후 관련해서 신약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장에 눈여겨볼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저희 선별해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크릿 공략주 원하시는 분들 홍프로 세 글자 샵 3772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익률이 나온 또 공략주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바로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라. 홍광표 프로의 아주 나이스한 공략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코드번호 03960 다산네트워크스입니다. 이 종목 5G 관련주로 미중 무역 분쟁과 언택트 관련 수혜주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더해지고 있는데요. 다산네트워크스 5월 11일 공개 공략주로 선정 후 와 대단합니다. 23%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넷플릭스와 2020년부터 3년간 CJ ENM 작품 20편 이상을 동시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연평균 4편 정도의 오리지널 컨텐츠 납품 계약 체결도 했는데요. 앞으로 중국이라는 이 큰 시장을 공략할 준비도 하고 있는 만큼 이용처럼 승천할 향후 성장성도 충분합니다. 이 종목 6월 4일 공략주로 선정 후 14.47%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만나러 가보시죠. 바로 산업의 라이스라 불리는 바로 MLCC 관련주 아모텍입니다. 이 종목 코로나19 이후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서 하반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5G 통신 장비, 전장용 MLCC 성장 기회로 앞으로 미래 산업 사업 매출이 증가가 더욱더 될 예정입니다. 6월 23일 공개 공략주로 아모텍 15%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며 현재 순항 중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수익률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22%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수익률도 정말 나이스하다라고 한마디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다산 네트워크스부터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5G 정부 정책으로 3분기부터는 또 가파른 이익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홍 프로님께서도 또 같은 맥락으로 보시나요? 다산은 저는 일단 좀 끌고 가는 쪽으로, 왜냐하면 화웨이 쪽에 관련이 된 종목 중에 조금 3분기 실적이 많이 좋아질 종목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자꾸 화웨이를 건드리면 결국에는 다산 쪽이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종목들을 여러 개 얘기 드렸었는데 기존에 이제 그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아니고 이거는 계속 이슈가 살아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현재 차트로 보시면은 9,150원대가 직전 고점인데 내일하고 월요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다는 얘기가 상승으로 전에 자리를 다 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좀 추가로 10,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하반기에 이 종목은 이슈가 크게 된다면 좀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던 안 보던 이 종목은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제가 워낙 저점에서 공략 가격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슈를 조금씩 나오곤 있는데 5G가 아직은 그 하반기 쪽에 일단 전체적인 포커스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딜 정책 쪽에도 아무래도 전체적인 게 뭐 자율주행이나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이 5G가 들어가지 않고는 이용이 안 돼서 그 부분이 분명히 이제 수혜가 될 거니까요. 지금 차트로 길게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10,000원대까지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관광상품 판매 온라인 시청자 200만 명을 동시에 돌파를 하면서 흥행 조짐에 따라서 이 중국 소비주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OTT 관련주는 홍 프로님께서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현 구간에서 또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틀 전에 한번 올라갔다가 제가 화장품 얘기하고서 또 내려갔다가 맞습니다. 오늘 반등은 좀 나왔는데 네. 저는 이제 진짜로 중국 시장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OTT하고 엔터 쪽. 근데 엔터도 사실 중장기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BTS처럼 어떤 이슈가 강한, 임팩트가 강한 그룹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획사들도 많기 때문에 상장사들은 분명히 향후 성장성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자꾸 스튜디오 드래곤을 얘기 드리느냐. 스튜디오 드래곤이 OTT 쪽에서는 지금 제가 그 케이블 보면서 용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용.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이슈들이 향후에 살아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OTT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OTT 쪽이 중국이 제대로 안착이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 매출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아무래도 다음 주 초까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 자리에서 지금 두 번째입니다. 전전일 상승해서 9만 원 근처 건드렸고 오늘인데 만약에 돌파가 되면 9만 원 후반권까지 추세로 가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그 자리가 돌파가 되면 거의 11만 원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무슨 소형주처럼 움직이긴 합니다. 이슈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향후 좀 모멘텀이 생기면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시면서 10만 원대까지 보시면서 그 이후에 만약에 추세가 더 받는다면 고점을 좀 올려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점을 올리면서 대응해 보라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이어서 아모텍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MLCC 공급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또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 아모텍 관련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는 윗꼬리가 살짝 달린 양봉 캔들입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주가 슈팅이 좋은 것 같은데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MLCC가 필요하니까요. 필요하네요. 네. 리징 구가군요. 어차피 하반기에 지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장주는 삼성전기 그리고 오픈하겠습니다. 사마콘덴서, 그다음에 아모텍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느끼는 걸로는 5G나 이제 초정밀 산업으로 가면 MLCC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의 꽃이라 뭐 반컵에 1억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비싼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초정밀 쪽 어떤 산업이나 5G 쪽도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향후 더 추가적인 주가 부양도 가능한고요.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써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더 주목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차트 위치상은 오늘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 자리를 터치를 했습니다. 35,500원, 600원대가 돌파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제가 고점 갔을 때 말씀드리는 게 30분이나 60분을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이렇게 올라오면 조정이 중간 조정은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29,500원만 이탈 안 하면 추가 상승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랐을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상단으로 갈 때 그 다음 코스가 어디겠냐 그걸 생각하시면 32,000원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떨어진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가파르게 조정 줬을 때. 그래서 36,600원, 700원 종가로 잡아주면 좋고요. 그리고 32,000원이 넘어가면 그때 월봉 보시면 위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2,000원이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돌파가 된다면 35,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반기를 주목해보자라는 한 줄평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제 또 시크릿 종목이었던 두 글자 이 종목 정답을 오늘 또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홍 프로님, 어제 시크릿 종목은 뭐였을까요? 하츠입니다. 하츠요. 사실 네. 그래서 80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800억짜리인데 오늘 일단 4% 정도는 상승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근데 제가 옛날에 그쪽 다닐 때 담당을 했던 거기 때문에 좀 시스템은 아는데 네. 문제가 이게 옥죄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학군도 있고 뭐 새 집으로 옮기고 싶고 그러다간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강남 잠실 3구는 뭐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사해야 되고 진짜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저도 오히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네. 풍선 효과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라 같은 경우도 집값이 저렇게 올라가는 거 본 적이 맞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이러다 보니까 재개발 쪽이나 어떻게 보면 이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문제가 생기니까 향후에 어떤 그 이슈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얘기를 해서 어제 리모델링 관련주를 했던 거고요. 현재 하츠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되게 바닥 구간입니다. 그리고 회사 시총이 800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없고요. 신도시가 생겨도 또 이슈도 됩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구간상은 7,000원대 돌파하면 윗방향으로 슈팅 나오게 되면 지금 7,600원, 500원까지 가능하니까 지켜보시면서 30분 봉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금일 돌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파된다면 7,000원대 초반권 1차 목표가 그다음에 위에 상단으로 가면 7,500원 후반권 뭐 볼린저까지 올라간다면 8,000원이긴 한데 하락폭이 가파랐다가 지금 박스권으로 바뀌면서 지지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봉상 보시면은 자리 지지선 자체는 거의
어떻게 보면 공략도 가능한 자리니까 지켜보시면서 상단 목표가 1차 7,000원, 2차를 7,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홈코노미족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는 만큼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 수익난 종목에 대해서 리뷰 도와드렸고요. 방송에서 저희가 전문가님이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원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 3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부터는 이 실시간 종목 상담도 이어지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빠르게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나이스한 공략주부터 확인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5G를. 5G요? 네. 5G 원래 좀 보수적인 입장이셨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조금 거의 5월 달까지. 좋게 봐도 된다라는 네, 근데 제 건가요? 말대로 안 올랐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최근에 움직이는데 5G가 이제 산업의 고도화가 되다 보면 어차피 자율주행이고 뭐고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제는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종목을 다변하기 위해서 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6개에서 17개, 뭐 세세하게 보면 20개가 넘겠지만 제가 그때 5개로 추려드렸고 이번 첫 번째 종목은 향후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고 산업이 본궤도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G가 아직은 수도권 지역 외에는 터지지 않기 때문에 전화 통신 부분도 있고 향후에 재난망도 5G 쪽 쓸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성장 섹터로의 서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이동통신 유선 통신 네트워크 장비 제조 개발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5G 네트워크망 운영에 소요되는 데이터 전송 장비 폰 기술을 적용하면서 SKT, KT, LG의 장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오늘 일단 리포트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매출도 증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전망이 있는 부분으로 첫 번째 종목 솔리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현재 위치가 금일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4%대인데 5,900원입니다. 차트 위치를 보시면 크게 부담은 없는데요. 분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상승세로 나간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5,800원대까지는 일단은 근접 가격으로 접근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고요. 상승하게 되면은 1차를 지금 6,500원대. 6,500원대가 직전 고점에서 살짝 위입니다. 그래서 6,500원대까지 보시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좀 추세로 시간 두시고 볼 거면 7,500원대까지 대응하시고 위에 상단을 보시면 예전 고점이 7,500원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7,350원대인데 7,500원 신고가로 보시고 그리고 하단에 지금 5,200원 이탈하면 5,800원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점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5,200원 부근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근데 5,300원으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 제시를 5,300원으로 제시해 드리니까 조금 추세로 볼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급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정 줬을 때 약간은 장기 입형이 있는 부분에서 5,800원 이하권으로 접근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이스 공략주로는 솔리드 살펴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6,500원, 손절가로는 5,2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바로드 시크릿 공략주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 또 어떤 힌트 가지고 오셨나요? 이게 예전에 제가 한 3, 4년 전에 좋아했던 종목인데 약간 무상증자나 뭐 하면서 조금 종목이 많이 좀 처음에는 100% 이상 올랐다가 또 다시 조정을 100% 줬다 막 그러는데 실적은 되게 괜찮은 종목이고요. 삼성전기에서 분사해가지고 전작하고 전기, 기계, 기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기술력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부진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이 회사 또한 거기에 피해를 좀 봤습니다. 근데 감소한 부분은 앞으로 좀 저희가 유의할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바필터라고 이 향후에 고부가가치 추가로 생산하는 게 5G 폰에 이제 탑재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추가 매출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2021년에는 프리미엄급 포트폴리오로 다변화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한 단계 좀 도약하는 회사로 바뀌지 않을까. 워낙 업계에서는 되게 퀄리티가 있는 회사인데 지금 구간으로 보시면은 종목이 조금 뭐라 그럴까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좀 시간 두고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자리가 크게 부담은 없는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항상 공략 드리고 나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종목은 조금 천천히 한 달 정도 보는 종목으로 갖고 왔으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분사기업이다. 그리고 뭐 한 단계 도약하는 회사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2차적인 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면밀히 그 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후로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들어갈 예정인데요. 종목 대응 사실 혼자 하기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고민되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저희 잠시만요. 네, 저희 뭐 유튜브 그리고 문자로도 많은 분들 글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AJ님, 유리나님, 앵커님, 홍프로님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또 글을 남겨주셨고요. 또 홍프로님, 앵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유튜브로 보네요. 라고 또 글도 있는데요. 저희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힘내서 저희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9970번님의 신성통상인데요. 1,730원이 매수가, 비중은 5%다라고 하시네요. 가져가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바로 진단 도와드릴게요. 홍프로님, 신성통상입니다. 가져가도 될지 이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이슈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지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일본 관련주라서 불매 운동 관련주인데 유니클로 대항마로 있는 그 탑10 이라는 브랜드 쪽이 뭐 명동 있고 동성로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저가 의류로는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긴 한데 종목 자체는 소형 종목군에 들어가는데 매출은 지금 9천억이 넘습니다.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의류 쪽이다 보니까 어떤 재고 자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그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나 그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은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차트 위치상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승 나왔을 때 제가 이게 공략주로 드리고 나서 한번 엄청 올랐었는데 위에 위치로 보면은 지금 직전 고점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원하게 돌파를 못하고 물량을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2,000원대 초반권이 원래 가장 큰 문제의 자리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은 중간 고점 자리까지 터치를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자리가 그날 터치 못했습니다. 5원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자리로는 2,100원대까지 추세는 살아있긴 한데 현재 구간이 박스권 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봉으로 보시더라도 약간은 좀 기울었는데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시청자분이 매수가가 지금 1,730원이니까 이 자리일 겁니다. 그 자리가 안착이 돼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보실 때 1,750원대를 보시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1차 목표가를 한 1,900원, 1,850원 정도. 그다음에 상단을 1,950원, 하단은 지금 1,600원 이터라면 손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뉴스 나오는 거 보시고 체크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부 뉴스를 집중해서 또 플로어해서 팔로잉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 이어서 원익큐브부터 볼겠습니다. 5118번님의 사연이고요. 매수가는 1,600원이고 비중은 살짝 작으시네요. 6% 가지고 계십니다. 원익큐브에 대한 또 전문가님의 시각은 어떤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실적이 좋진 않은데 종목이 제가 알기로 그래핀 관련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마는 원래 그래핀은 지금 9일 제재하고 나노 신소재인가 그 종목이 거의 대장주입니다. 근데 에틸렌 벤젠 기초분 성산하는 회사인데 이게 대주주가 원익입니다. 그러니까 원익 머티리얼즈인데 회사는 되게 그러니까 성장세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못하고요. 매출액이 지금 적자 전환이 됐어요. 잠깐 재무제표를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는 2천억 정도 매출은 내는데 2018년부터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주가가 대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세로 이쪽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바닥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돌파가 되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돌파할 때 모습을 보시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는 1,700원대. 갭 있긴 한데 1,000원짜리 종목들은 그렇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500억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올라갈 때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1,700원대 이상이 되면은 시청자분이 일단은 목표가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제가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는 거는 일단은 저는 1,800원대까지는 보입니다. 근데 지금 구간으로는 움직임 없을 것 같고요. 금일도 지금 1,530원짜리 종목인데 지금 11만 6천 주면 거래량이 상당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면은 등락이 되는 부분에서 돌파가 나오려면 대략적으로 1,600원 안착하면 좀 위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위에 최종 목표가는 1,800원 그리고 1,700원이 돌파되면 강할 수 있고요. 하단은 지금 1,400원 이탈하면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1,700원대가 정말 중요한 자리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상단으로는 목표가 1,800원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1466번님의 옴니 시스템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또 2,358원, 비중은 40%인데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옴니 시스템 또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계량기 아시지 않습니까? 네. 계량기 원격으로 검침하는 회사입니다. 워낙에 그러니까 집에 가스는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스 쪽에 가서 보시면 음문의 시스템을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쪽에 좀 궁금함 못 참아서 한번 쳐다보니까 저희 집도 아마 그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래 성장 사업이긴 한데 문제는 아직은 재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그린 뉴딜 쪽 정책 쪽에 스마트 시티 관련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긴 한데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800억 되고 매출도 1,200억에서 900억을 넘나드는데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2분기 실적 나오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구간상은 시청자분께서 소폭 마이너스긴 한데 소폭은 아니네요. 15% 정도 마이너스이긴 한데 상단으로 보시면은 지금 등락권에서 상단 갔을 때 차트를 보시면 2,400원대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주봉으로 보셔도 약간은 눌리는 자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 하락했던 부분을 회복하고 나서 돌파됐다 내려온 건데 위치상은 조금 좀 옆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이 이탈이 안 된다면 대략적으로 제가 목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현재 자리는 2,400원이 1차입니다, 사실. 그리고 추세로 만약에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위에 상단 목표가인 2,7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약간은 세력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나 테마 섹터가 강하게 불어야 오르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2,700원이 예전에 2018년 8월 달 고점입니다. 9월 달. 그래서 이 부분 돌파하면 3,000원까지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목표가는 2,700원까지 제시해 드리고요.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전저점 구간인 1,980원대. 그러니까 1,95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분이 견디지 못할 자리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1850까지 미룰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위로 2,200원 안착되면 강한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2,200원 또 흐름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상단으로는 2,700원으로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AD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신 7359번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비중은 50%고요. 34,000원이 매수가입니다. 너무 바빠서 유증까지 하니 들고 가도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들고 가도 될지에 대한 또 보유 의견을 주시는 건데요. 홍프로님은 이 보유에 대한 문의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반도체 소자 설계 제작하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시스템 반도체 시장 쪽에서 ODM 업체인데 문제가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는데 파운드리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반도체가 지금 상승은 나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어떤 투자나 이슈가 좀 생겨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약간은 종목별 장세가 됐을 때 그 종목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아니면 시장성이 좀 올라가야 올라갑니다. 근데 시청자분 매수가가 34,000원이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34,000원을 종목이 간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34,000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배당에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28,500원 돌파하면 직전 고점이 32,000원 라인을 거드리겠습니다. 차트로. 28,000원 넘어가면 1차적으로는 3만 원 돌파를 상황을 보면서 32,000원 그 다음이 34,000원인데 주가가 34,000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직전 고점이 33,157원이네요. 그래서 예전에 아무래도 무증이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직전 최고 고점인 33,000원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상은 아직은 눌려있는데 거래량도 최소고 그래서 거래량이 1차적으로는 한 200만 주 이상 들어와야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셔도 흐름이 없습니다. 계속. 그래서 상단으로 갔을 때 지금 28,000원을 왜 말씀드리냐. 그 자리가 돌파돼야 하락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권에서 상승 기조가 나오려면 28,000원대 후반, 그러니까 초반권이 돌파가 되면 좀 상승 가격이 상승 쪽으로 포커스가 잡힐 수 있으니까요. 28,000원 초반권 돌파 하나 보시고 직전 고점의 자리 최고치인 33,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혹시라도 매수가로 올라가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70% 이상 비중은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관련해서 본격적인 투자나 이슈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34,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상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오상자 2일 가지고 계신 369 하나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매수가 13,000원, 비중은 10%인데요. 살짝은 손실권에 계신데 저희가 복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홍 프로님, 전략가도 제안해 주신다면요? 사실 손실이 좀 많습니다. 지금 13,000원이고 지금 현재 주가가 9,000원대라서 근데 네. 지금 어찌됐든 간에 오상자일도 최근에 주가 올랐던 게 코로나 진단키트 때문에 올랐는데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장기 입형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차트 위치상 회사가 좋다 나쁘다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잠깐 재무제표 보시면 좋지는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빨간색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으로도 전일자로 1,600억이고 사실 되게 과대평가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위치상 30분봉으로 보시면 바닥 구간은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라가면 9,900원대 돌파하면 위로 제가 보이는 가격대는 9,900원이 이 자리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위로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위치상은 1차적으로는 12,000원 정도 보입니다. 그 이상은 솔직히 제가 코로나 진단키트 이슈로 올랐다가 문제는 쌍봉까지 찍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완전 돌파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12,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요.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는 직전 저점인 8,700원을 종가로 이탈하면 손절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목표가로는 12,000원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해보시다가 정말 안 되겠다 싶으시다면 다시 문의 주셔도 되니까요. 다시 한번 또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음으로는 2231번님의 GS건설 보겠습니다. 매수가 24,900원, 그리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목표가 또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 증권사 같은 경우에서는 진격의 하반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분양에서 실적도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홍 프로님의 시각은 어떤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건설주는 사실 그 인프라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고 예전에 얘기한 SOC 쪽의 기초적인, 근데 이건 종목이 대형주라서 기초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해외 종합 건설업 하고 있고 플랜트 그리고 인프라 건축 다음 아파트도 워낙 크게 잘 지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베트남 시장 진출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업 선점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디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싱가포르에서는 지하철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회사가 성장세는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떤 전체 시장에 맞물려서 움직이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지금 수급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기관이 거의 한 달 내내 매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요. 구간상 보시면은 오늘 매수긴 하니까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위치상 코로나19 빠진 자리까지 올라왔었습니다. 3만 원이면 지금 그 자리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소폭 수익권이긴 한데 현재 위치에서 제가 1차적으로 목표가 말씀드리는 구간은 28,000원대. 그리고 돌파가 된다면 3만 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분봉상으로 보면 돌아는 나가는데 아직은 이슈가 임팩트 있게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리 자체가 좀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리는 26,000원이 안착되면 상승세로 많이 돌아설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부터 한 700원입니다. 근데 이평 정리하고 하려면 일주일 이상 걸리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하단에 지금 하단 깨지지 말아야 될 자리는 23,500원이니까 그 자리 이탈하면 상당히 또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전략 잘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성공투자 계속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차트 나이스탁도 내일 함께 또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저희 웹젠 신청해주신 0810번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항상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저희 그러면 바로 사연 만나볼게요. 매수가는 19,400원, 비중 10%인데요. 목표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모바일 게임인 롱플레잉 게임 신민기전 2가 올해 3, 4분기에는 중국에 또 출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홍 프로님, 지금 이 웹젠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계속 좀 들고 가도 될까요? 목표가 얼마로 잡으실까요? 웹젠이 사실 저도 좀 안 맞아서 게임주로 일단 넣으려고 했었던 건데 사실 그래서 그때 다른 종목을 얘기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컴투스 그때 그 이슈 특징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웹젠이 오늘 일단은 판호 발급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은 허가가 판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쪽들은 IP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 유명한 뮤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살아나면서 종목이 올해 또 언택트 쪽에서는 게임주를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도 나고 있고 또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리상은 저는 좀 추가로 상승이 많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금일 문제는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수급을 보면 개인 외국인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막 반복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곤 있는데 그래도 오늘 기관이 3영업일 계속 매수하다 보니까 분위기는 좋고요. 상승으로 보면 전체 위치상으로는 현 구간에서 직전 고점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는 지금 25,000원대였는데 상단으로 보면은 최대 목표가는 3만 원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직전 고점 자리가 3만 원에서 3만 1,000원이긴 한데 위치상 오늘 터치한 게 고가가 지금 29,800원. 제가 예상치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파하면 3만 원 돌파하면 최대는 3만 3,000원까지. 그러니까 3만 3,000원까지 주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3,000원까지 보시고요. 분봉으로 보시면 약간 기울었는데 26,000원 종가로 안 깨면 일단은 더 체크하시면서 3만 원 돌파 시 3만 3,000원까지 계속 지켜보시고요. 단 종가로 26,000원 깨지면 좀 차익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 갖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자리상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투자 하시면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진단 이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시크릿 공략주 또 힌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삼성전기 분할되어 있는 분사 기업이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두 번째 힌트로는 더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겠죠. 홍 프로님 몇 글자 종목이고요. 또 시총은 또 어떻게 되나요? 세 글자 종목이고요. 네. 시총은 한 3,600억 정도. 그러니까 3,600억이요. 예, 지금 회사는 되게 퀄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뭐 히든 챔피언이나 그런 종목에 나갔었는데 올해 하반기는 기본은 하겠지만 2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네, 마무리를 또 지어주셨습니다. 2분기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세 글자의 종목이고요. 시총은 3,600억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글자 종목이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넘어가서 바로 사연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가지고 계신 분이네요. 4742번님, 계속 보유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될지 홍프로님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연료전지 쪽에서는 대단한 회사긴 한데 두산이 지금 불행한 게 중공업 때문에 매각이 지금 계속 알짜 회사를 파냐 마냐 지금 얘기들은 나오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슈는 살아있는데 좀 불안정스러운 게 뭐냐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 그 기존에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1조 6천억까지 올라왔는데요. 시청자분 매수가가 사실 좀 높습니다. 32,200원이면 높고요. 바닥에서 7,000원에서 지금 거의 37,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5배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은데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적으로도 좀 불안하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수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이 최근에 투신이 매수는 들어왔는데 기관의 거래량이 이틀 전까지 많이 매도를 하다가
현재 보시면 엇갈리지 않습니까? 조금 계속 지그재그로. 그래서 좀 더 지켜볼 수는 있는데요. 차트 위치상은 조금 애매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일단 시초가 때 뺐는데 현재 구간상은 중요한 자리는 31,000, 그러니까 32,000원입니다. 시청자분 매수가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자리 가면 저는 이렇게 되면 사실 매매가 좀 꼬인 거 아닙니까? 저희 말로. 그래서 그러면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34,500원 정도 아니면 그 위 고가까지만 노리시고 하단에 대신에 오늘 손절가는 아니더라도 터치를 한 겁니다. 사실 10%가 넘게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6,5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정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게 나올 수 있고요. 지금은 어찌 보면 쌍봉찍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박스권 상단에 33,000원이 돌파가 돼야 강한 흐름이 나오는데 현재 분봉상은 32,000원이 넘어가면 34,500원, 그다음 상단이 37,000원이니까요. 그 부분은 꼭 체크하시면서 쌍봉찍으로 올라가고 그때 돼서 돌파 못하면 조정 나오면 크게 나오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5,500원을 또 손절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0810님 예리한 상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웹젠 또 꾸벅꾸벅 인사를 주셨는데요. 저희 또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카이님도 SK 신청하셨는데 저희 앞서서 얘기 드렸습니다. 개별 종목 또 눈여겨볼 종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시크릿 공략주 힌트 하나만 더 들어보고 이제 저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크릿 공략주 하나만 더 힌트를 주신다면요? 10,000원대 종목입니다. 네, 이런 체념하시듯이 또 10,000원대 종목이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힌트는 삼성전기 분사기업, 두 번째는 세 글자 종목이다라고 해주셨고요. 10,000원대 종목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더 많이 여러분 봐드릴게요.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